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소송 사건들 중에 최근에 이제 선고되고 분양 관련해서 했던 사건들 중에 저희가 승소하거나 또 뭐 의미 있는 판시가 있는 판결문을 승소 사례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건은 분양대금 반환 청구해소라는 이런 사건명입니다. 이제 분양대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금도 내시고 중도금 내시고 잔금 앞둔 상태에서 소송을 하셨던 것이고, 중도금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이 됐었는데 대출을 상환을 했어요. 그럼 직접 다 납부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 다 같이 저희가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의 결론을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냈던 게 한 4억이 좀 넘었습니다. 요 판결 금액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이자, 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때부터 이자를 지급하라는 겁니다. 이 뒷부분이 뭐냐? 앞부분은 당연히 계약금하고 중도금 상당입니다. 뒷부분 여기는 위약금입니다. 왜 위약금으로 발생했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구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부 승소한 겁니다. 왜 그러면 부분 계산에 있어서 약간 그랬던 것이지 저희가 청구한 금액대로 모두 인용은 됐던 사건입니다. 판결 이유부터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판결문에서는 보통 소개를 하는데, 이 사건은 2021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피스텔인데 거기 최상층, 소위 뭐 펜트하우스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오피스텔 최상층을 분양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준공 예정일을 해서 분양받기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내고 1부터 5차까지 중도금까지도 모두 낸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비춰서 저희가 원래 이 사건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한참 지난 사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주의적으로는 방문판매법상 철회권 주장도 했었고, 근데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 보고 이 계약은 어떻게든 무효화 시키시겠지만 그래도 가서 체크를 해보시라. 혹시 잘못 지어졌으면 그 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이 사건에서는 지어진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펜트하우스라고 맨 위층인데 보통 이게 복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게 복층이라는 표현 자체가 독립된 생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상 가봤더니 지붕이 이렇게 경사 지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아래층 위에 복층이라서 사실상 어떤 주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곤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잘못 지어졌다, 제대로 지어야 될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소송을 풀어갔던 사안입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소송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청구 내용이나 뭐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복층 부분이 약 1.9m 가량이고 평면 천장, 판판하게 천장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경사 천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로서 가능할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부분은 그 기능을 다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분양계약상 약정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철회, 해제, 취소는 다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제라고 하는 거는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겠죠. 이 분양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낸 돈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금 10% 상당의 위약금, 손해배상금으로서 약정된 금액을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장이 모두가 받아들여졌고, 이제 피고 측에서 분양사 측에서는 뭐 권유하거나 이런 바가 없다라는 주장도 했고, 방문판매법 아니다라는 주장도 했고, 실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경사천장이긴 하지만 주거로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뭐 제공했던 도면이나 홍보자료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속인 게 아니다. 너도 알았다. 또 착각했을 리도 없다. 착오했다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소송이란 게 어찌됐든 가장 나한테 유리한 결론을 받는 게 목적이고, 철회는 단순히 냈던 돈 돌려달라는 의미인데 분양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위약금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더 주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을 좀 더 보자면, 상가나 아파트 계약을 할 때는 계약하고 며칠 있다 물건을 받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실제 지어지지 않은 거를 계약을 하는 건 분양계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후에 물건을 받게 되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 어떻게 짓겠다, 어떤 모양으로 짓겠다는 내용까지 다 담겨 있기는 어렵죠. 짓다 보면 좀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양계약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고는 계약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분양계약은 일정하게 어떤 방식으로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 짓겠다라고 광고한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한 대로 지어져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광고할 때 천장고를 2m, 1.9m, 1.8m 넘는다라고까지 광고를 했고 또 높다, 천정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고할 때 블로그에 첨부된 그 도면, 입체 도면에서는 천장이 모두 평평한 걸 전제로 해서 뒷벽이 굉장히 높게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위에 높여질 천장 부분은 당연히 판판한 평천장을 우리가 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 감안을 했고 저희가 이제 실제 소송할 때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판사님을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해서 현장 검증까지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줄자로 재고 이런 번거롭지만 해야 되는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판사님도 이제 와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서는 뭐 실제로 이 다락을 가봤더니 입식이나 어느 정도 높이가 필요한 의자, 가구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이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게 최단 낮은 부위가 한 1m, 끝에만 한 1.8m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대부분 공간은 가구나 이런 걸 두고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참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을 해서 기존까지 납입표를 했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위약금까지 모두 인용됐던 사건입니다. 이제 분양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무효 사유를 찾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최초 계약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실제 지어졌을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 두 가지 사유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저희는 여기 부분도 문제 삼았지만 그 뒤에 실제 지어진 부분이 최초 약속과 다르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고 소송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유를 다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흠집지 않거나 본질이 아닌 걸 문제 삼아봤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핵심적으로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유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소송 절차에서는 승소하는 방법이지 않은가라는 차원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여러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